안녕하세요. 스타레아가사TV의 김영국입니다. 판매를 잘하는 직원이 있고요. 판매를 잘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적정한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님은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렇게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판매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진을 거의 못 남기고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나가시면서 내가 이걸 싸게 샀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판매를 잘 하지 못하는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매를 잘하는 직원이 적정 마진을 남기고서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적정 마진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구의 적정 마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 틀을 좀 만들어 놨고요. 제목은 유통별 가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제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사제 가구라는 것은 특별한 브랜드가 붙어 있지 않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구 단지에 가시면은 주로 많이 마주치게 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거나 무슨 갤러리라고 달려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들어봄직한 브랜드를 제외한 매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수입 원가가 $1000짜리 제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원화로는 1150원 정도 환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115만원이 되겠죠. 이 115만원짜리에 부가세를 10%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115만원에서 126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할 때 해상 운송료도 있고요, 내륙 운송료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비도 있고, 포워딩 비용, 상하차 비용 뭐 등등 다 해서 보통 10% 정도를 더 곱합니다. 그랬을 때 139만 1,500원이 수입 원가가 됩니다. 제조 원가가 될 수도 있고요,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수입하는 업체의 원가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관세. 가구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가가 형성이 되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30% 내외 정도를 도매가로 봅니다. 적게 보는 경우에는 한 25% 정도 보고요, 많게 보는 경우에는 40% 이상 보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의 마진율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도매가가 소매점에 도착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소매점에서는 매입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비자 가격이 원가의 몇 퍼센트 정도를 곱하느냐, 한 3.5배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4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3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곱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약 487만원 정도의 표기를 합니다. 가구점에 보면은 원래 가격 그리고 X 해가지고 밑에 할인 가격을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0% 내외의 할인을 합니다. 뭐 많게는 50%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적게는 30% 정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시는 금액은 290만원 정도에 구매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 정도의 제품이 약 290만원 정도에 고객님께 판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진 금액은 93만 4천원 정도가 나오고요, 소매 마진율은 약 32%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더 마진을 보는 매장도 있을 거고요, 마진을 조금 덜 보는 매장도 있는데, 보통은 사제 매장이 한 30% 내외 정도 마진율을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제 매장의 특징은 뭐냐? 소싱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그 브랜드에서 공급하는 물건을 판매를 하지만, 사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은 것들을 알아서 소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소싱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좀 있겠죠. 그리고 가격 정책 또한 자유롭습니다. 이 사제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 싶은 대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턱도 없이 싸게 팔 수도 없고 턱도 없이 비싸게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 제품이라는 건 굉장히 흔한 제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가까운 근처 매장만 가셔도 똑같은 제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이 제품이 싸다 비싸다는 게 나오거든요. 가격 정책이 자유롭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 내외의 마진율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브랜드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마이너 브랜드는 뭐냐면 매출 상위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회사들을 제가 통상적으로 마이너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한샘, 리바트, 까사미야,
에이스, 시몬스 이런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를 마이너 브랜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원가 1000달러짜리가 950달러로 바뀝니다. 사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인을 못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 브랜드는 수입량이 사제 수입업자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달러짜리를 950달러 정도에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원화 1150원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109만원 정도가 되고요. 부가세 10%를 곱합니다. 똑같이 물류비 창고비를 곱하게 되면은 132만원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세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뀌는 건 도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 사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매 마진을 많이 못 봐요. 대신에 브랜드가 조금씩 커질수록 도매 마진은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를 본사 마진으로 본다고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220만원 정도의 도매가, 즉 매장으로 도착가, 매장의 매입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비자 가격은 사제만큼 많이 뻥튀기 하진 않습니다. 3배 배수 정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이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약 한 20% 중후반 정도, 그 정도 할인을 해드린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비슷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진 금액은 얼마냐? 소매 마진율은 약 24% 정도가 나오겠죠. 이런 마이너 브랜드의 특징은 뭐냐? 적당히 이름을 들어봄직한 간판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동서가구, 삼익가구, 라자가구, 파로마가구 이런 브랜드들의 간판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대부분 사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브랜드들은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00달러짜리라도 900달러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이라도 900달러에 수입을 한다고 보고요. 원화 그리고 부가세, 창고비, 물류비 똑같이 꼽혀봤습니다.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매 마진이 훨씬 커집니다. 한 50% 정도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인원도 늘어날 거고요. 사무실도 넓어야 될 거고요. 물류 창고도 커져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도 늘어나고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져가는 마진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가격은 또 비브랜드만큼 많이 뻥튀기 하지도 않습니다. 2.5배 정도 뻥튀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께는 약 한 5% 내외 정도의 할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할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한다 또는 대량 구매한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한 10% 정도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진 금액은 약 47만원 정도가 되고요. 소매 마진율은 16%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메이저 브랜드의 특징은 같은 브랜드끼리 가격 경쟁이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구 단지 안에서도 두세 개 정도 매장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길만 건너면 에이스 매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품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대신에 입점 고객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죠. 이태리의 무슨 브랜드다, 직수입 가구다, 이런 매장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은 마찬가지로 1000달러 제품을 1000달러에 수입합니다.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수입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마진을 보고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원화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물류비 그리고 관세 적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은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를 잘 안 합니다. 도매를 잘 안 하고 직영 매장으로 직접 판매를 보통 하죠. 그래서 도매가나 도매 마진율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소비자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6배 정도를 뻥튀기 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하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냥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을 하죠. 할인도 많이 안 합니다.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내외에 할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1000달러짜리 원가의 제품을 팔았을 때 마진이 600만원 이상의 마진이 남게 됩니다. 소매 마진율이 약 81%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부부 또는 혼자 아주 여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충 어림잡아 마이너 브랜드가 69만원이 남고요. 명품 브랜드가 610만원이 남는다면 대략적으로 9배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 브랜드가 9개를 팔 때 명품 브랜드는 하나만 팔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각 매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 매장 안에서도 제품마다 마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매장들은 이런 식의 율로 가지 않고 제품 하나당 마진 금액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식탁이 있고 50만원짜리 식탁이 있는데 어떤 걸 팔든 나는 식탁 하나 팔았을 때 20만원이 남으면 돼. 이렇게 가격 정책을 하시는 매장도 있습니다. 전 그냥 4가지 경우의 수로 단순화시킨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장이 운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매장이 아니고서는 화재 매장이나 마이너 브랜드나 메이저 브랜드나 결국은 고객이 구매하시는 금액은 비슷하다. 본사가 많이 남기느냐, 소매점이 많이 남기느냐, 이 차이고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사제 매장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매 마진율은 사제 매장이 높지만 전체 매출은 메이저 브랜드가 높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구계의 불문율을 제가 세상에 알리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일반 가구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마진이 책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비가 쓰이게 되고 결국은 내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제가 굳이 불문율을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반응을 좀 보고 유통별 매장 운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